총 누적 확진자 수는 9,478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363명입니다. 4,811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전체 환자의 47.7%로 이제는 절반 이하의 환자들이 격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46명이고 격리 해제가 283명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71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검역 자체에서 2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1.6%가 집단 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조사 분류 중인 사례도 14.6%입니다. 개별적인 집단 사례를 볼 때 대구의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제2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13명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현재까지 75명, 이 중에는 환자 74명, 종사자 1명입니다. 7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에 소재한 만민중앙교회가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군포시에 소재한 효사랑요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 중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2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확진자 146명 중에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41명으로 28.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유럽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 지역이 12명 그리고 기타 지역 등으로 해서 총 41명의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귀국하시는 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이동 중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자기 차량이 이용이 어려운 입국자를 위해서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나 KTX 전용 칸 등 교통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인 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외의 다른 지역 입국자들께서도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에도 감염을 막으려면 철저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해서 감염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별히 집단 시설이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이 있는 직원의 출근을 금지하거나 또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계속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특별히 주말을 맞이해서 종교 행사, 실내 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겸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행동 지침을 통해서도 그렇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한다든지 신체적 접촉을 피하시고 2m의 건강거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받은 질의 3개 답변하고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확진자 중 의료인은 몇 분인지, 확진된 의료인 중 중증, 위중이신 분도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였거나 자가격리 중인 의료인도 총 몇 분인지 궁금하고, 의료인 감염은 주로 감염 경로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최신의 자료까지 저희가 지금 분석하지는 못했고, 지난 3월 24일 0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 121건의 의료인 등과 관련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의사가 14건, 그 다음에 간호사에서 56건, 간호조무사에서 51건의 양성자, 즉 확진자가 발견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과 중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금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최소한 위중자 중에 한 건의 의료인 등이 있고, 중증과 관련해서도 한 건의 의료인 등 중에서 발생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김포에 사는 17개월 여아가 퇴원 열흘 만인 어제 재확진됐습니다. 같은 날 30대 부부도 재확진됐습니다. 가족은 각각 어떤 기준이 충족돼 퇴원을 한 것인지, 퇴원 후 감염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질문하였고, 또 하나는 가족이 한꺼번에 재확진된 첫 사례가 맞는지, 면역력 저하로 충분한 항체 방어력이 형성되지 못해 재확진된 게 맞다면 충분한 항체 방어력이 형성된 경우라고 판단될 때 퇴원시킨다라는 방역 지침상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김포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단 퇴원 기준하고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 해제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진 환자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호전이 되면은 일단 퇴원이 가능하고, 격리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서 검사 기준도 부합을 해야 됩니다. 검사 기준은 일단 퇴원 후에라도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되거나, 또 임상 기준이 물론 부합해서 퇴원이 가능하여서 퇴원한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에 바로 격리 해제가 될 수 있고, 또는 여기에 더해서 고위험군이라든지 의료인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하는 식으로 지금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김포의 가족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사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계속 주목해왔던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완전하게 방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쭉 파악을 해오고 설명을 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가족에서의 발생이 지금 확인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요 김포의 17개월 여아 그리고 30대 부부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임상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방역 지침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이 방역 지침, 저희 지침은 국내 여러 가지 발생 상황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나라의 상황,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다른 질병관리기구의 지침을 참고를 해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침을 계속 개선하거나 또 변경을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다른 변경이 한 사례 때문에 어떤 급작스럽게 변경되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완치율 50% 달성 성과에도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중증 이상 환자 치료 때 새로운 방법을 마련한 게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격리 해제된 규모 자체가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연세가 많으시거나 동시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적으로는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가 많이 또 꾸준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초기에 적정한 의료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단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발생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만에 하나라도 환자 진료의 어떤 인력이나 물자나 여건의 어떤 부족이 혹시라도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치료약제 연구 중에서 특별히 대한병원 감염관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접촉자 중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예방 목적의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에 대한 조기 투여에 대한 연구도 곧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문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어려운 수치나 통계 관련된 문의, 그리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경과에 대해서는 위기소통팀에서 추후에 정리가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문입니다. 서울 구로구 교회 관련해 현재까지 방역본부에서 파악한 지표 환자나 감염 경로, 첫 증상 발현일, 확진자, 접촉자 등 진행 중인 역학조사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이고,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채널A 정현우 기자님도 목포 만민교회 예배에 참석한 서울 만민중앙교회 신도가 있었는데 목포 만민교회 쪽 확진자와 서울 만민중앙교회 신도 간 연관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 있는지 공개 부탁한다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구로의 만민중앙교회 관련해서 지표 환자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 환자는 지난 3월 25일에 이제 확진이 됐고, 그 후에 지표 환자의 가족들이 추가로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표 환자의 직장 동료이자 동시에 이제 교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도 추가 환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교회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온라인 예배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3월 5일에 무안에 있는 무안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이 서울에 있는 구로 만민중앙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7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구로의 만민중앙교회에서 6번째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부부가 환자로 확인된 바가 있고, 발생 시기 자체는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구로 만민중앙교회의 발생 시기가 서로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구로와 목포에 있는 무안 만민중앙교회 등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좀 더 앞으로 진행을 해서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분들 중에 또한 직장으로의 또는 다른 또 접촉으로 인한 전파의 확산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차단 조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매일매일 저희 방대본의 그 브리핑이나 또 내용 발표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